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K 뉴스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고 더 합리적인 대체 법안을 공언했지만 공화당의 대체 법안이 도입되면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한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카이저 가족재단이 펴낸 오바마 케어 대체와 세금 공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오바마 케어의 가입자는 공화당의 대안 도입 이후 세금 공제 환급액이 평균 36% 축소됩니다. 건강보험료를 먼저 낸 후 추후 세금 공제 형식으로 되돌려받는 환급액이 36% 감소해 보험료 부담이 늘어납니다. 특히 오바마 케어는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있지만 공화당 대체 법안은 소득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아 저소득층의 혜택이 지금보다 많이 감소해 소득이 낮을수록 고령일수록 고위험 지역 거주자일수록 더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지적입니다. 연간 소득 4만 달러인 60세 가입자는 오바마 케어는 6,752달러를 세금 공제로 돌려받지만 공화당 대안이 도입되면 환급액이 4,000달러로 축소됩니다. 반면 동일한 소득의 40세 가입자는 현재 1,021달러를 공제받지만 대안이 도입되면 3배가량 많은 3,000달러를 돌려받게 됩니다. 대체 법안은 저소득층 메디케이드 확대 의무화도 폐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워싱턴 DC를 포함한 31개 주에서 1,100만 명 이상의 저소득층이 무보험자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현재 하원 공화당 내에서도 대체 법안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지 못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시민권자들이 유럽에 갈 때 비자를 받아야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유럽의회가 앞으로 2개월 안에 미국인에 대한 비자 면제를 중단하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유럽의회는 2일 유럽연합을 방문하는 미국인에 대한 비자 면제를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가결하고 집행위원회는 앞으로 2달 안에 이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미국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유럽연합 비자 면제 프로그램은 유럽연합 30개 나라 중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폴란드, 루마니아 등 5개국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들 5개 나라는 미국 입국 때 비자를 받아야만 합니다. 유럽의회는 이들 5개 회원국 국민에 대해서도 미국이 입국 비자 면제를 받아들일 때까지 미국인에게도 같은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 같은 조치가 취해진다면 미국도 상호주의 규정에 따라 기존 5개국 외에 유럽 회원국 다른 국가에 대해서도 비자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조치는 올 초 강화된 미국의 입국 규정으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이란, 이라크, 시리아 등을 방문한 기록이 있을 경우 미 입국 규정을 더욱 까다롭게 하면서 유럽연합의 불만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의안은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저지 한인상록회가 제16회 효행상 시상과 문화축제를 개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후보 추천은 다음 달 27일 마감되고 수상자는 5월 1일에 발표되는데요. 시상식은 5월 6일 잉글루드 병원에서 예정돼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수 기자입니다. 뉴저지 한인상록회는 오늘 뉴저지 상록회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제16회 효행상 후보 추천에 대한 세부 사항을 발표하고 한인들의 추천을 당부했습니다. 효행상 후보 추천은 4월 27일 마감하고 심사 후 5월 1일에 수상자가 발표됩니다. 시상은 효자, 효녀, 효부상과 장한어머니, 장한아버지상, 장수상, 사회봉사상, 한민족상 등 5개 부분으로 뉴저지 거주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장수상은 건강한 삶을 살고 있는 9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지역사회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 헌신한 개인과 단체는 사회봉사상에 추천할 수 있습니다. 또 한인사회 발전에 헌신하고 동포사회 지도자로 존경받고 있는 한인단체장은 한민족상에 추천할 수 있습니다. 한인뿐만 아니라 타 인종도 후보로 추천할 수 있지만 추천인은 반드시 한인단체나 교회 등 소속 단체장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효행상 시상 및 문화축제는 5월 6일 오전 10시 뉴저지 잉글루드 병원 대강당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채널 K 뉴스 김지수입니다. 뉴욕 한인회가 회장의 권한을 축소하는 회칙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회장의 독단적인 결정을 막기 위해 이사회와 역대 회장단의 권한을 강화합니다. 한인회는 2일 뉴욕 한인회관에서 회칙 개정 공청회를 열고 지난 1년 동안 논의를 거쳐 완성된 회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새 회칙 개정은 한국어뿐 아니라 영문으로도 작성됐습니다. 개정안은 이사회와 역대 회장단 협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회장 독단의 결정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견제하기 위해 회장 혼자 독단적인 결정을 내릴 수 없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회칙 개정위원회의 손경락 변호사는 삼권 분립 체제를 본다. 회장이 대통령이라면 이사회는 입법부, 회칙위원회는 사법부 역할을 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칙 개정안은 또 회장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임명과 위원 위촉 권한도 없앴습니다. 전체 이사회 구성원을 17명으로 줄였으며 회장은 이사장을 포함해 이사 4명만 추천할 수 있도록 했고 나머지는 한인 비영리단체와 주요 한인단체 회장, 관계자들로 채워집니다. 한인회는 4일 대동연회장에서 이사회와 총회를 열어 회칙 개정안을 최종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맨하탄 로어이스트 사이드 에섹스 크로싱 재개발 프로젝트의 사이트 5 서민 아파트가 2일부터 입주 신청을 접수받습니다. 저렴한 렌트로 제공되며 다양한 수준의 연소득 가정에게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2일 맨하탄 로어이스트 사이드에 건설 중인 에섹스 크로싱 프로젝트 중 사이트에 포함된 서민용 유닛 104개가 신청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신청 마감일은 오는 5월 1일입니다. 뉴욕시 주택보존개발국은 스튜디오 40개 유닛, 원베드룸 17개 유닛, 투베드룸 42개 유닛, 쓰리베드룸 5개 유닛이 이번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선발하고 저렴한 렌트를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렌트는 스튜디오의 경우 $519부터 쓰리베드룸은 $775부터입니다. 이번 서민 아파트의 신청 자격은 다양한 수준의 연소득 가정이 신청할 수 있는 혼합소득 프로젝트로 은퇴 소방대원을 비롯한 공무원, 간호사, 교사 등입니다. 신청 자격은 1인 가구 기준 연소득 최저 $19,680, 2인 가구 연소득 최저 $21,086, 3, 4인 가구 최저 $25,166, 5, 6인 가구 최저 $29,143 등입니다. 한편 최근 전국적으로 저소득층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신청서를 더 이상 받지 않고 대기자 명부도 마감된 곳이 많습니다. 저소득층 입주 신청이 가능한 아파트에 대한 정보에 귀 기울이고 신청한 곳에 본인의 전화나 주소 등 변화된 정보를 업데이트할 것이 당부됐습니다. 뉴욕주가 4월 말까지 미성년자 술 판매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 대상은 주 전역이며 함정 수사를 펼칠 예정입니다. 주지사실은 2일부터 미성년자 주류 판매 집중 단속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 단속은 4월 말까지 이어지며 특히 주류국, 차량국과 합동으로 미성년자들을 직접 술집과 식당, 리커스토어 등에 들여보내는 함정 단속을 펼칠 계획입니다. 단속 대상은 주 전역 주류 판매 라이센스를 소지한 500여 개 업소를 무작위로 선정했습니다. 차량국도 위조 신분증을 이용한 술 구입과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첫 적발 때 $2,500이지만 반복 적발되면 최고 $10,0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3회 이상 적발될 경우에는 주류 라이센스를 정지시키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술 구매를 위해 위조 운전면허증을 사용하는 미성년자는 면허가 정지되거나 체포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들에 대한 주류 판매는 불법일 뿐 아니라 10대 청소년들의 탈선과 범죄로 이어집니다.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는 이로 인해 목숨을 잃는 결과도 초래할 수 있다며 이번 단속으로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음주 운전자도 적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주 교육세 감면 프로그램은 환급액을 체크로 발송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혼란을 빚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전처럼 매년 세금 보고 때 공제하는 방식으로 되돌리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뉴욕주 하원은 1일 뉴욕주 교육세 감면 스타 프로그램 시스템을 원상 복귀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주정부는 지난해부터 스타 프로그램을 통한 세금 환급액을 체크로 보내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변경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체크로 보내는 방식을 다시 변경해 매년 세금 보고 시 공제액만큼 세금을 빼주는 방식으로 변경하자는 내용입니다. 일부 주민들이 변경된 사실 자체를 모르거나 신청한 경우에도 체크를 전달받지 못하는 등 혼란을 빚으며 일부 주민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타 프로그램은 중산층이나 노인 주택 소유주들에게 부여하는 세금 감면 정책으로 1997년부터 시행돼 왔습니다.
연소득이 50만 달러 미만인 65세 이하 주택 소유주 또는 연소득이 8만 1,900달러 미만인 65세 이상의 주택 소유주는 뉴욕주 재정국 웹사이트로 스타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 재정국에 따르면 올해 가구당 평균 환급액은 750달러이며 65세 이상은 약 1,500달러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뉴욕시가 점점 안전한 도시가 돼가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접수된 범죄 건수는 크게 줄어 25년 내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뉴욕시경은 최근 2월 범죄 통계를 발표하고 이 기간 접수된 범죄 건수는 총 6,630건으로 25년 이내 크게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7,300여 건에 비해 9.7% 감소한 것입니다. 총격 사건은 35.5%나 감소하면서 62건에서 40건으로 줄었습니다. 절도 사건 역시 13.9% 줄었으며 성폭력 사건은 21.3%나 감소했습니다. 크레딧카드 절도를 비롯한 중절도는 3,246건에서 2,973건으로 8.4% 떨어졌지만 살인사건은 오히려 18건에서 20건으로 2건 증가했습니다. 또 플러싱 관할 백구경찰서에는 2월 19일까지 4주 동안 149건의 범죄가 접수돼 지난해 126건보다 18%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폭행은 12건에서 19건으로 58%, 강도는 15건에서 18건으로 20% 늘었습니다. 반면 베이사이드 관할 111경찰서에는 중절도가 크게 감소하면서 전체 범죄 건수도 9.5% 이상 떨어졌습니다. 뉴욕시경은 불심 검문이 크게 감소한 상황에서도 전체 범죄 발생 건수가 줄어든 것에 대해 뉴욕시가 점점 안전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경관들이 범죄 예방과 색출에 노력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골프 대회의 경기 시간이 기존보다 더 단축되고 벌타 규정도 완화될 전망입니다. 영국 왕실 골프협회와 미 골프협회는 현대적인 흐름과 대중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골프 규칙을 대폭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규정 개정의 핵심은 시간 단축으로 이를 위해 선수들은 40초 안에 공을 쳐야 합니다. 또 퍼팅 시 캐디가 라인을 읽어주는 것도 금지되고 홀마다 최다 타수 한계를 설정해 정해진 타수를 넘으면 다음 홀로 이동해야 하는 이른바 양파 개념도 도입됩니다. 이외에도 벌타 규정도 단순화돼 그린에서 공이 움직여도 선수가 원인을 제공한 게 아니면 벌타를 면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번 개정에 대해 대부분의 프로 골퍼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협회 측은 선수들의 반응을 검토한 뒤 오는 2019년부터 새 규정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스마트폰의 성장세가 주춤하면서 소비자들의 교체 주기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 조사기관 칸타르 월드 패널의 데이터에 따르면 소비자들의 스마트폰 교체 주기가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의 경우 2013년 스마트폰 교체 주기가 20.5개월에서 2016년 22.7개월로 늘어났으며 중국도 18.6개월에서 20.2개월로 늘었습니다. 유럽연합 역시 18.3개월에서 21.6개월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새로운 혁신적인 기능이 추가되지 않으면 단말기를 교체해야 할 이유가 점점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조사기관은 앞으로 스마트폰 교체 주기 증가가 제조사는 물론 모바일 앱 제작사들에게도 상당한 전략 변화를 가져오게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월드 리포트입니다. 꽉 막힌 도로에 갇혀 있을 때면 날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절로 드는데요. 조만간 두바이 상공에선 정말 날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바이시가 올해 7월부터 날아다니는 택시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택시를 부르자 잠시 뒤 하늘에서 드론이 내려옵니다. 조종사 없이 승객 혼자 탑승해 터치스크린에서 목적지를 선택하면 드론이 알아서 운전해 데려다 줍니다. 상상으로만 가능했던 자율비행 드론 택시가 올 7월부터 두바이의 빌딩 숲 사이를 날아다닐 전망입니다. EHang 184 is the safest, smartest, and eco-friendly low-altitude autonomous aerial vehicle.
드론 택시에 활용될 모델은 중국 업체가 개발한 1인용 드론인데 전기 동력으로 최대 시속은 160km, 한 번 충전에 50km까지 날 수 있고 최대 100kg까지 실을 수 있습니다. 드론 택시가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교통 정체를 풀어줄 차세대 운송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색적인 세계 기록에 도전한 일본인 대학생. 신호와 함께 손가락으로 딱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1분 동안 엄지와 중지로 딱 소리를 몇 번이나 낼 수 있는지 도전한 겁니다. 몸을 들썩이며 마지막 1초까지 사력을 다해 1분간 만든 딱 소리는 모두 296번. 8년간 깨지지 않았던 종전 기록보다 18번을 더 많이 만들어내며 기네스북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두바이의 73층 빌딩 꼭대기에 선 두 남녀. 그냥 서 있는 것만으로도 아찔한데 여자가 남자의 한쪽 손을 잡더니 몸을 한껏 뒤로 젖히기까지 합니다. 이번엔 한술 더 떠 여성이 남자의 한 손만 잡고 대롱대롱 매달립니다. 여자는 23살의 러시아 모델로 이들이 목숨을 걸고 촬영한 영상은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하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촬영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목숨을 담보로 한 바보 같은 행동이었다는 비난도 빗발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보데그라벤.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뀌자 길바닥에도 녹색불이 들어옵니다. 스마트폰을 보며 길을 걷거나 신호를 기다리는 사람도 신호를 쉽게 볼 수 있도록 길바닥에 스마트폰 전용 신호등을 설치한 겁니다. We willen natuurlijk graag dat de smartphone wordt verbannen uit het verkeer, maar dat is een utopie. Het gebeurt niet, het wordt niet gehandhaafd.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환영하고 있지만 이런 신호등이 스마트폰을 보며 걷는 보행 습관만 부추겨 보행자들을 더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 출신의 한인 여성 마샤 리 켈리가 백악관의 관리국장에 임명돼 백악관 전체의 예산과 인사, 재정까지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하는 중책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샤 리 켈리 국장은 맨하탄 칼리지에서 정치학과 도시 정책을 공부하고 뉴욕 시장실에서 총괄 디렉터로 활동했으며 지난해 개최된 공화당 전당대회의 행사를 총괄하는 준비위원장으로 활약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맨하탄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 타워 47층에서 오늘 오전 4시 15분쯤 작은 화재가 발생했지만 즉각 진화됐다고 뉴욕 소방당국이 밝혔습니다. 이 불로 한 명이 다쳤지만 중상자나 대피 소동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화재의 원인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방화가 아닌 기기 오작동 또는 전기 합선에 따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뉴저지의 70대 한인 의사가 마약 성분이 함유된 진통제를 상습적으로 불법 처방해온 혐의로 뉴저지주 대배심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가정의학 전문의인 강 씨는 150에서 200달러를 받고 진통제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들에게 90여 건에 걸쳐 불법적으로 옥시코돈을 처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처방받은 마약성 진통제를 과다 복용한 20대 환자가 사망하면서 의료 과실치사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4시쯤 디트로이트에서 출발해 뉴욕에 도착한 한 승객이 버스에서 내린 후 자신이 에볼라에 감염됐다고 밝혀 맨하탄 포트 오토리티 터미널 일부 게이트가 일시적으로 폐쇄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승객을 벨브 병원으로 옮겨 감염 여부에 대한 검사를 했지만 다른 사람에게 감염되는 전염병은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진단됐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바람이 불면서 강추위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31도, 섭씨 영하 1도, 밤 최저 기온은 15도, 섭씨 영하 9도 예상됩니다. 일요일도 쌀쌀한 날씨에 대체로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월요일부터는 기온이 오르겠고 간간히 흐리겠습니다. 화요일은 흐린 날씨지만 포근하겠으며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도 있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